안녕하세요. 이선월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 간병 보험하고요. 이제 뭐 남성분한테 죄송하지만 이 여성들만을 위한 이 만 원의 행복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병 보험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간병인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릴 거는 간병인 사용 일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간병인하고 제가 이 강의 말미에는 여성들만을 위한 이 만 원의 행복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기대 수명이라고 하죠. 이제 이거는 이제 2019년도까지의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보시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남자는 80.3세, 여자는 86.3세. 지금 좀 더 올라갔겠죠. 근데 이제 OECD 평균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100세 시대다. 어떤 분들은 뭐 110세 시대다, 뭐 120세 세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계속 요 그래프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말 뭐 평균 뭐 기대 수명이 100세일 그런 시대도 도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병원을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뭐 젊을 때는 많이 안 다니지만 나이를 좀 많이 먹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병원을 좀 다니는 이제 입원 일수가 좀 많이 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 좀 많이 생기느냐? 그러면 중대 질병이죠. 중대 질병이라고 하게 되면 암, 뭐 뇌, 심장, 뭐 그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새는 이제 고관절도 좀 들어가죠. 고관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쪽에 인공관절 수술도 이제 넣는 그런 수술 많이 하시고요. 이제 나이가 좀 드시게 되면 그래 보면 이제 광상동맥 우회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일단 뭐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8일 정도 입원하시고요. 심장 카테터 수술은 한 8에서 한 9일 정도, 고관절이 제일 많습니다. 고관절이 한 20일 정도가 넘고요. 이 뇌경색으로 인한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이 뇌경색 수술은 정말 입원일이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험에 대해서 이제 막 방송도 보시고 뭐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하시지만 이 보험은 이제 암보험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암보험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위암이나 뭐 대장암이 걸렸다. 그런데 이 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입원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입원 일수가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 그렇지만 이 뇌경색으로 인한 입원 일수는 짧아요. 평균이 23일이잖아요. 길면 뭐 40일도 넘고요. 그리고 뭐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년 이상도 지금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입원 그리고 뇌경색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환자실 입원 일당도 좀 많이 요새는 좀 필요하다.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이 이제 상급병원하고 이제 종합병원하고 이렇게 나눠졌지만 이 고관절이나 뭐 인공관절 수술, 뭐 무릎 수술 같은 경우는 의원도 많이 포함이 되죠. 이 고관절하고 이 수술 같은 경우는 의원에서도 일반 의원에서도 입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입원 일수를 봐도 중대 질병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원했을 경우에는 왜 간병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김병인의 효자가 없다는 듯이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간병인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에요. 이거는 어떠한 보험이냐? 이거는 가족을 위한 보험. 가족을 위한 보험인데요. 이건 나를 위한 보험도 되지만 이건 가족을 위한 보험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뇌경색에 걸려서 병원에 이제 쓰러져서 이제 입원했을 경우에 가족들이 저를 당연히 간병을 해주겠지만 이제 간병인을 쓸 수 있는 어떠한 담보 보험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가족들도 편하고 저도 더 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간병 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간병인 지원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간병인 지원 보험은 그냥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병인 지원 보험의 단점이 딱 하나예요. 3년 갱신이다. 모든 보험사를 다 통틀어서 이 3년 갱신이에요. 그럼 3년마다 보험료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 간병인 지원을 팔았을 때 손해율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면 보험을 줄이거나 판매가 중지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 간병인 사용 일당,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은 내가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사서 간병인을 쓰고 이 보험사에서 그 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의 장점은 3년 갱신이 아니라 20년 갱신이에요. 20년 동안 보험료가 안 올라간다. 이게 상당히 큰 장점이죠. 그랬을 때 이 간병인 사용하고 상해 질병 다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현재 12만 원까지 듭니다. 12만 원. 현재는요. 그래서 이 보험 이제 기간 중에 이제 상해나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간병인을 사용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지금 현재는 12만 원을 드려요. 그렇지만 간병인 사용 일당 내가 간병을 썼는데 뭐 5만 원밖에 안 돼. 그랬을 경우에는 50%밖에 안 되는 거고요. 7만 원 이상 썼을 때는 100%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뭐 간병인이 지금 평균이 한 10만 8천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100%를 다 드려서 12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쓴 10만 8천 원을 썼지만 받는 거는 12만 원을 받는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요양병원은 제외입니다. 요양병원은 제외, 일반 병원. 그다음에 뭐 종합병원, 뭐 상급병원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요양병원은 대신에 2만 원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해든 질병이든 다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집에서 이제 간병인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해서 이거는 하루에 10,000원씩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나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전문 관료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예요. 요거 했을 경우는 요새 병원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병원에서 보호자가 못 들어가고 병원 내에서 그 전문 인력이 그냥 간병까지 해주는 거죠. 모든 병원이 하지 않지만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간병인 사용 일당 12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사는 이제 A라는 보험사인데요. 현재는 12만 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17일까지예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죠. 다음 주 이제부터는 요 12만 원이 3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보험사에서 알게 된 거예요. 손해율이 많이 높다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줄여요. 그래서 요 12만 원이 3만 원으로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하셨던 분들은 이번 달 안에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플랜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간병인 이제 입원 일당 12만 원, 그다음에 2만 원, 1만 원, 그다음에 상해 중환자실 상해로 인해서 중환자실을 입원하게 되면 10만 원, 응급실을 뭐 가게 되면 뭐 2만 원, 1만 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요거는 20년 납, 20년 만기, 그다음에 20년 후에 갱신이 되는 걸로 해서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335 플랜이라 그래 갖고요. 유병자입니다.
3개월 안에 어떤 의사의 재진단, 3년 안에 뭐 입원 수술 없으시고 5년 안에 어떠한 뭐 큰 질병, 뭐 암이나 뭐 그런 질병만 없으시게 되면 이 보험은 충분하게 가입이 가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간병이 필요한 이제 나이가 거의 이제 뭐 60세 이전에도 간병이 필요하겠지만 60세부터는 간병이 필요할 때가 되게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60세이신 분은 남성은 27,000원 정도, 여자는 31,000원. 그럼 66세 정도는 남성은 38,000원, 여성도 마찬가지로 38,000원 비슷하고요. 이건 75세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75세도 5만 원이 안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하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게 되면 지금 이번 주까지 이게 줄어들기 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줄어들기 전에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줄어들기 전에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좀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플랜을 좀 만들어 보면 요거는 이제 그 중환자실 요새 뭐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중환자실을 가시는 분들 좀 많으세요. 그래서 질병으로 가시는 분도 많으시고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셔도 중환자실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환자실 입원 일당도 조금 요새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로 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중환자실 입원 일당 요건 좀 대단합니다. 요 A라는 회사가 좀 제일 많이 주는데요. 상해로 인해서는 50만 원 나가요, 하루에. 그다음에 질병은 하루에 20만 원 나갑니다. 그다음에 간병인 사용은 12만 원, 뭐 2만 원, 뭐 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상해, 질병 다 했을 때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335 플랜이에요. 유병자 플랜입니다. 왜 유병자 플랜을 갖고 나왔냐면 이 유병자 플랜이 유병자이신 분들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아프세요. 뭐 고혈압이든 당뇨든 뭐 류마티스 있으신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유병자 플랜으로 좀 만들어 놨고요. 이 유병자 플랜이라고 해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이 335 플랜은 일반 그 건강체에 비해서도 그렇게까지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신 분들 그리고 이 유병자 플랜이 좋은 게요. 건강하신 분들은 모든 그 웬만한 보험사들은 건강보험 60세까지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병자 플랜은 60세 이상도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 플랜 자체를 유병자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건강하신 분들보다 특약 자체가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유병자 플랜 하게 되면 나 너무 비싼데? 건강한 사람보다 많이 비싼 거 아니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유병자 보험이 워낙에 더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암보험 같은 경우는 건강한 사람이나 유병자 플랜이나 보험료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랜 자체도 건강하신 분들하고 유병자이신 분들하고 보험료가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보험료도 보시게 되면 요 45세 남자 같은 경우 29,000원, 3만 원이 안 합니다. 50세 남자도 35,000원, 여성은 44,000원 정도, 55세는 44,000원, 여성은 49,000원 정도. 요 정도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간병인 사용 일당을 좀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중에 이 중환자실의 입원 일당이 얼마 정도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요 두 가지로 해서 만드셔서 가입해 놓은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간병인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기도 하지만 가족을 위한 보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 못 하신 분들은 이번 주 안에 준비해 놓으신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병인 보험 가입했을 때 나이 면제가 되나요? 물어보시면 되게 많으세요. 예, 당연히 되세요. 당연히 되시기 때문에 이게 20년 갱신짜리라고 하지만 이 납입 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 납입 면제 기능이 없었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러면 이 납입 면제 기능이 어떨 때 발생이 되느냐? 일반 상해나 질병 상해나 80% 이상 휴유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는 납입 면제가 당연히 되고요. 암 걸리셨을 때. 하지만 유사암은 아니고요. 일반암 걸리셨을 때 납입 면제 되시고 뇌졸중 뇌경색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 확정됐을 때는 이 5가지 안에서는 납입 면제가 충분하게 되니까 이 납입 면제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오늘 가입하고 1년 있다가 1년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정돼서 어떤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고 뭐 이제 됐다 했을 경우에는 1년 보험료만 납입을 하시고 나머지 19년은 혜택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면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10,000원의 행복 플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죄송하지만 여성들을 위한 거예요. 여성만을 위한. 요게 이제 새로 나온 보험입니다. 새로 나온 보험이라서 제가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여성들 이제 이 하이프 시술하고요, 맘모토 시술을 좀 많이 하세요. 이 맘모토 시술은 뭐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하는 게 맘모토 시술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이제 수술비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담보는 이제 상해 사망 5천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까지 별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요게 가입이 돼야지만 요 나머지를 가입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그랬을 때 좀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자궁 뭐 난소 특정적 로봇 수술비 같은 경우 200만 원을 드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유방 병변에 대한 진공흡입 절제 치료비 같은 경우도 뭐 30만 원 드리고, 그다음 특정 산부인과 질환 뭐 초음파로 이제 수술했을 경우에는 이제 연간 이제 드리는데 300에서 100만 원 그렇게 드리는 게 있고요. 유방암으로 인한 재건 수술비도 50만 원 드리는 거고, 갑상선 항진증 진단비랑 항진증하고 저하증 해서 다 진단비도 다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상하게 귀 이명이 많다라고 하신 분들 계세요. 귀 어지럼증에 대한 이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이 어지럼증 진단비도 드리는 게 있고요. 눈 염증에 대한 진단비도 있고요. 그래서 안면마비 진단비는 뭐 통풍이 왔을 때나 뭐 안면마비가 오거나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충분히 다 전체적으로 다 여성들을 위한 보험. 그럼 왜 10,000원 행복이냐? 진짜 보험료가 10,000원이냐? 네. 보험료는 보시면 30세든 40세든 50세든 60세든 20년 납 20년 만기로 해갖고요. 보험료는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맘모토이 뭔지, 뭐 하이프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맘모토 시술하고 뭐 하이프 이제 시술하고 했을 때 단돈 10,000원으로 맘모토보 50만 원, 하이프는 300만 원의 보장을 볼 수 있다는 건 이 보험사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에 아주 간편하게 좋은 담보를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0,000원의 행복은 남성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은 단돈 10,000원으로 요 보장을 갖고 준비해 놓으신 것도 괜찮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 만기, 20년 갱신형입니다. 그것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20년 동안은 무조건 10,000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오늘 이 강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게 되면 간병보험을 나를 위한 보험보다 가족을 더 생각하는 보험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꼭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가입이 가능할 때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그게 바로 간병보험입니다. 가입이 가능할 때 준비해야 되는 보험은 실손보험이 제일 먼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간병보험이 건강할 때 가입하시는 게 보험료가 좀 저렴하고, 유병자도 당연히 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입이 가능하실 때는 꼭 제가 뭐 강의할 때 뭐 질병 휴유장애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이 간병인도 질병 휴유장애 못지않게 중요한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10,000원의 행복보험, 네, 바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바로 이게 10,000원밖에 안 하지만 이것도 이제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보험이 없어지거나 보험료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제 강조하는 보험은 항상 통계학이에요. 통계학의 기초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병인하고 여성들을 위한 10,000원의 행복 보험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준비 안 하신 분들은 꼭 이제 이번 주 안에 준비해 놓으신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